범죄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회계사 출신 경찰이십니다. 이진아 경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비 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팀 이진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진아 수사관님. 뭔가 등장하는 포스부터 뭔가 좀 예사롭지 않았는데 회계사 특채로 경찰이 되신 거예요? 네네. 이게 있습니까, 이런 게? 한 18년도, 19년도부터 회계사 공채가 이제 시작이 됐고 1기에서 저는 이제 2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회계사 출신 경찰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전국에 3명 정도 있습니다. 이진아 그 저 수사관님을 포함해가지고. 세 분. 네. 이야. 이게 세 명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법인에 있다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연봉이 일단 한 3분의 1 정도 포함하기도 하고 네,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오! 이거 회계법인도 다른 게 3일 회계법인이네. 네네. 꽤 꽤가 아니라 엄청나게 엄청난 큰데요. 큰 회사로 여기. 알고 있는데? 여기 연봉 무지하게 받으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16년 차에 그 같은 동기분은 지금 거기 계시면 뭐 거의 뭐 이제 파트너 직전이거나 보통 매니저급, 시니어 매니저급인데 가끔씩 뭐 현타는 오긴 해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때 좀 현타가 와요? 친구들 딱 이직하면서 자기 뭐 연봉이 뭐 얼마로 올랐네 그러면 집에 오면 약간 잠이 안 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근데 연봉을 그래도, 3분의 1로 깎으면서까지 이게 경찰 특채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어떤 우연한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이제 뭐 내부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져가지고 네. 제가 회계팀에 앉아 있었는데 횡령 규모를 좀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말에 야근도 하고 막 햄버거도 먹으면서 막 계속 막 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원래 야근하면 하기 싫잖아요.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왜냐면 나 퇴근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갑자기 일거리를 뚝 던져줬으니까. 네. 저 막 햄버거 막 먹으면서 감자튀김 막 먹으면서 하는데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이게 이제 어쨌든 전공은 회계시지만 결국 그 회계를 통해서 뭔가 범죄자를 찾아내는 거에 좀 재미를 느끼고 네, 약간 그래서 이런 것만 계속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재밌으셨어요? 네, 그게 딱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범죄수익 추적 수사팀에 계신데 이 팀에 하는 일이 뭡니까? 보통 계좌로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네. 계좌로 이제 범죄 수익금을 추적을 하기도 하고 회계장부나 뭐 세무 자료도 분석하기도 하고 압수수색도 같이 따라가 회계장부를 압수를 해오기도 하고 네, 그런 회계장부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자료들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추적을 하기 이제 세팅을 딱 해놓죠. 보통 회계장부는 일반 계좌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 계좌는 유재석 씨가 조세호 씨한테 돈을 쏴주면은 요 2명의 이름만 남고 금액이 그쵸. 남잖아요. 근데 회계장부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쐈는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한번 돈이 움직이더라도 보통 뭐 특수관계자 거래라던가 주주나 임원들에 대해서 같은 거래를 뭐 좀 더 보기도 하고 연도별로 봤을 때 조금 튀는 금액을 보기도 하고 혐의점을 뽑아내는데 적합한 분석 툴을 넣어서 보기도 하죠. 하지만 또 메인이 되는 게 이제 몰수 추징 업무인데요. 이게 이제 범죄자들이 범죄해서 이제 재산을 이제 막 모으고 은닉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그런 걸 찾아서 기소 그다음에 판결까지 가기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재산들을 막 처분을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딱 동결시켜서 홀딩을 시켜놓는 거예요. 어. 몰수 추징 보이는 근데 왜 이렇게 몰수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세요? 짜릿하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그거를 딱 홀딩을 해서 그것을 일단 좀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수사관님 주로 어떤 범죄를 다룹니까? 저는 주로 사기, 네, 그다음에 뭐 횡령, 배임, 뇌물, 그다음에 뭐 도박도 하고 네. 주 경제 범죄 이제 금융 관련해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그러는 그 범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그걸 주로 네. 하십니까? 요거 어떻게 적성에 딱 맞습니까? 재밌어요. 지금도 근데 막상 일로서 막 매번 그거 하면은 좀 약간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보통 엑셀을 통해서 하는데 그 숫자를 보고 맞추고 하는 게 적성에 딱인 것 같습니다. 딱이에요. 그 쾌감. 네. 요즘 많이 보이는 뉴스 중에 하나가 기업 횡령.
예,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곳이 소위 말해서 그런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스템도 그렇고 잘 갖춰져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 알만한 그런 기업에서 이런 횡령 사건이 좀 자꾸 일어나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횡령이 일어나는데 보면 보통 작은 팀, 돈을 다루는 팀에 계시는 분들이 횡령을 좀 많이 일으키시는데 작은 팀에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이 저희도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어떤 허점이 보이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은 네네네. 그 허점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그 횡령한 돈을 그 탕진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들 주장을 또 하고 형량을 선고받은 뒤에는 찾지 못하는 돈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형사법적 절차로 저희가 추적을 하기도 하지만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차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도 계속해서 아마 회사가 청구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횡령을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좀 없을까요? 보통 회사는 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다 갖춰놔요. 그래서 뭐 자금이 한번 꺼내질 때 뭐 우리도 은행에서 돈 꺼내가면 알림 오잖아요. 오죠. 그런 식으로 뭐 팀장님이나 뭐 부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뭐 알람이 가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언제든지 예방은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혹시 그거 아세요? 농담처럼 이제 나오는 거긴 한데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고 해서 이게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커피 믹스 10봉지 횡령입니까? 아니면은 법카로 커피를 긁고 내 포인트로 적립을 한다면 이거 횡령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론상 형법일 수 있죠. 타인의 재산이니까. 그렇지만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조그마한 것도 다 처벌을 하면은 그쵸. 네, 사회적으로 손실이죠. 자기가 약간 껌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아니 그 수사관님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가 있었는데 네, 뭐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단 좀 흔하고 일단 도금액이 너무 커요. 네. 저희가 뭐 생각하는 뭐 수십억 단위가 아니라 뭐 몇백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013년부터 8년 동안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을 검거를 했는데 요게 회원 2,000명의 판돈으로 입금한 범죄 수익만 900억. 와. 회원 2,000명이 판돈으로 입금한 900억 원의 그 차명 계좌가 발견이 됐지만 900억 원을 행방을 이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요게 이제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에 의뢰가 들어온 거라면서요. 네. 이게 재산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도저히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방이 묘연한 네, 거.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자들은 없다, 다 썼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야. 그랬더니 표정이 약간 명탐정 코난처럼. 어. 예. 옆에 있던 팀원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면 어떡하냐고, 못 찾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찾았어요? 네, 찾긴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보통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세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계좌를 또 계속 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분석할 자료가 너무 많아요. 주변 관계도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압수수색해서 온 서류들도 챙겨서 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딱 한 포인트 그 실마리 하나만 딱 하나 찾아서 그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특정 인물이 보여요. 그 수사 자료에서 중요했던 인물 이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물고 들어가고 해서 딱 열었는데 외제차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사람 명의로. 네, 그리고 네. 부동산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개. 그리고 아무리 범죄 은닉 자금을 뭐 자금 세탁을 하고 뭐 이 사람 통장에 넣었다 네, 뺐다가 그렇죠. 뭐 다른 걸로 네, 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뭔가 이상한 한 인물이 네. 드러난다는 네, 얘기군요. 그렇죠. 결국에 드러나요. 최초에 가지고 있는 계좌 뭐 몇 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2차, 3차 계좌를 계속 열기는 하죠. 그러면서 좀 더 혐의점이 높은 사람들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보기도 하고 계속 가지를 뻗쳐 나가는 거죠. 그 기간별로 가장 뭐 많이 만났던 사람이라던가 친한 뭐 친인척들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 차진 9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피해 재산이었는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이제 나중에 아. 환불을 돌려주기는 하지만 네. 뭐 이런 불법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다시 귀속을 하죠. 이거는 이제 국가로 귀속이 네, 되는군요. 이게 좀 그 범죄자들의 은닉 수법도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 있는데 한장 우리 코인 막 부음 있을 때는 범죄자들도 코인에 넣어요. 아 그래요? 범죄 수익금 100만 원 집어넣는데 뭐
그게 10배 되기도 하고. 수익이 생기겠구나. 네네네. 이제 그 수익이 생겨도 애초에 유리한 자산은 범죄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다 수익까지. 가져볼 수 있어요. 피해자가 26만 명이나 됐던 사건도 있었다고 그래요. 26만 명이요.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인데, 네, 뭐 이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사업을 해서 너희들한테 이제 수익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원금 보장, 뭐 고수익 이런 걸 이제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수익을 또 꼬박꼬박 이걸 또 챙겨주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점점 주는 수당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원금을 빼달라고 하면은 그때는 날라버려요.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를 그렇죠. 하는데 이게 그 SNS의 고수익 부업 투자 사기도 또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저도 항상 이렇게 뭐 추천 이렇게 오는데 뭐 이런 게 많아요. 100% 원금 보장, 뭐 100% 수익 창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실체도 없고.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거는 뭐 그래픽 이걸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런 거에 현혹이 네, 돼요. 이런- 이렇게 그쵸. 금융자산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 막 이러니까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저게 실제로 저랬는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어떠한 법인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도 모르고 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가족한테도 돈 안 맡긴다는데 원금 수익 보장해준다 그러고 고수익 창출해준다 그러면 일단 믿으면 안 돼요. 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럼요. 이런 건 중요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기 수법들 뭐가 좀 있을까요? 그 요즘에 뭐 인공지능 시대다, 뭐 AI 시대다, 블록체인 시대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현혹을 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 투자하면은 이제 몇 배로 수익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냥 돈만 가져가는 거죠. 진짜 이게 이런 수법에 좀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습니까, 수사관님?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맞아요. 공짜는 없고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고요. 맞아요. 네, 항상 현혹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뭐 몇 배 수익을 보장을 한다, 뭐 한다. 이거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그런 게 진짜 확실한 게 있다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그 수익을 챙기겠지. 옛날부터 사기꾼이란 직업은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이 장판이냐 코인이냐 이렇게 아이템만 바뀔 뿐이지 네. 수법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죠. 아니 진짜 그렇거든요.